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게 사법부의 판단인데요. 유가족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단원고 2학년 8반 준영의 아버님이시기도 하시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네. 법원의 판단 자체가 304분의 죽음을 모욕한 처사라고 할 수 있고 죄질의 중대성 그리고 희생의 심각성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관가한 사법당국 역사의 치욕적인 날로 아마 기억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될 날이 될 것이라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진상규명을 막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증거를 계속 훼손했고 네. 그리고 기소한 내용 중에 보면 공문서 위조 혐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공문서 위조라는 게 증거 조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증거인멸이나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구속 안 시키고 그냥 풀어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상규명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해경 지휘부가 그동안의 관련 자료를 훼손했다. 공문서까지 조작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훼손하고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보시는 거죠?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우선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우리 참사 당시에 123 정장이 탈출 방송을 했다, 탈출 대공 방송을 했다 이런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거짓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공문서 위조로 해서 해경청장까지 그때 목포서장, 서해청장, 해경청장까지 전부 다 허가를 내서 이걸 전부 다 조직적으로 공문서 위조했고요. 네. 두 번째가 경비인군 경비인이 때를 보면 삼천 구함에 있는 항박일지도 다 조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시만 조작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도 좀 더 TRS라든지 이게 조작한 정황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조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왜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판단을 안 했을까? 그 부분을 좀 의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법원이 해경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해경이라는 조직은 군대와 같은 조직이거든요. 일반 경찰이면서도 또 군대와 같은 서열이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직이건 현직이건 지금 현직도 거기 구속영장 청구한 데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면 거의 목숨을 내놓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전직이라든지 해도 자기가 무슨 증거가 될 수 있는 TRS라든지 아니면 녹음 파일이라든지 한 줄만 지워줘 그러면 지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또 조작해달라고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관가한 것 같아요, 법원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피의자들을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경 지휘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해외 도피나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경이라는 조직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해경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 어선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밀항 단속 이런 걸 해경이 하잖아요. 그 루트를 제일 잘하는 게 해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그럴 가망성은 낮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외국으로 도망간다면 법원이 책임질 수 있겠나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간과한 내용이죠, 이거는. 그러면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제가 아직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출금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검찰은 그 영장을 재청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들은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뭐냐면 네. 저희 가족들은 이들을 미필적 고의한 살인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영장을 청구한 내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당시 출동 세력이었던 123 정장에 적용됐던 혐의를 공동 정범으로 해서 이들을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혐의점이 더 낮죠. 그러니까 죄질이 저희 가족들은 이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대단한 위치에 있고, 네. 그리고 명령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라든지 부작위한 살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기소 내용 자체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찰 지금 특수단한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네. 한번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로 넣기 때문에 또 업무상 과실치사로 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제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해경 지휘부까지 했던 사람들이 설마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도주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하고 형사처벌은 좀 다른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참사가 세월호 참사가 304분이 돌아가신 세월호 참사가 네.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상징성이라든지 아니면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재판부에서 좀 더 좀 신경을 좀 써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검찰 특수단에서 기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 재판부의 판단은 그냥 일반 사건들과 같이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요 특수단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처음으로 수사의 어떤 윤곽이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이. 근데 그간의 과정 동안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에 협조를 바라거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지금 많이 협조를 바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사회적 참사 특조에 있는 우리 세월호 파트 이쪽 부분에도 지금 많은 자료들과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기소할 때 아무리 봐도 우리 경빈이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영장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그 부분이 들어갔다면 좀 더 강력한 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럼 검찰 특수단 분들을 또 만나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또 네네네. 특수단이 어떻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또 어느 정도는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찰 특수단의 어떤 수사 의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보이십니까? 이전에도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기소를 하지는 또 않았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첫 단추거든요. 네. 첫 단추의 상징성을 생각해서 지금 해경 청장들까지 한 건데 의지는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보이는데 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청와대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건 의지를 더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경 부분에서 지금 이 구조하지 않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선 법원에서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검찰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화 통화는 안 해봤지만 연락은 안 해봤지만 네. 그런데
철저하게 좀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네. 유가족들을 군 기무사 관계자들이 사찰했다 이런 내용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무사 관계자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해서 71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건 국가 폭력이죠. 이게 뭐라고 할까? 옛날에 나치들이 하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건.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할까? 또 우리 가족들이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무사가 저희를 사찰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나치 친위대가 유태인 사찰하는 거고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처벌 근거가 미약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고요? 네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직권남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아니면 업무방해 정도인데 네. 이건 실형 나오기도 힘들고요. 네. 실형이 나왔자 한 1년, 2년 이 정도밖에 그 가벼운 처벌이 돼가지고 이게 참 우리 가족들 네. 입장에서는 이게 피를 말리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건 다방면으로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 핸드폰까지 다 들여다보고 네. 우리 가족들이 밥 먹는 것까지 다 들여다본 거거든요. 근데 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큰 죄인데 처벌 근거는 되게 미약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의뢰하고 저희가 직접 고소한 것도 제일 큰 법이 직권남용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웃긴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피해자가 저희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를 가해한 그 하급 그러니까 기무사 직원들이 피해자가 돼요. 직권남용으로 하면. 그렇군요.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네네네.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다. 오히려 네네네. 하급직만 처벌하는, 하급직은 오히려 더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잠시 후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권과 전북지방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낮에 일시 매우 나쁨까지 높아지면서 이 지역은 내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과 대구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 지방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5cm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내륙 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3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인천 3도, 서울 4도, 세종 5도, 대전 6도, 광주, 대구 8도, 울산, 제주 9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부산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 그 밖에 경상도 해안과 영동 지방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0.8도, 습도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에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이미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협의 거부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오늘 배임 수재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올해 첫 회의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외교부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모두 5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방위비 분담 연내 타결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1000명 규모의 방한단을 이끌고 올해 8월 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밝혔습니다. 강창일 회장은 오늘 도쿄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신년회에서 어제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에서 니카이 간사장이 1000여 명 규모로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긴장이 고조된 중동 해역에 예정대로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노타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 260명 규모의 해상 자위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한 지난달 27일 가기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로 호위함 한 척과 P3C 초계기의 파견을 자위대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 자위대의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나카나미호가 다음 달 2일 출항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파견 부대의 임무 범위를 조사 연구해서 자위대법에 해상 경비 행동으로 전환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짙어지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와 충북 등 4개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오늘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 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으며